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분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그냥 뵙는 것만 해도 그냥 비타민이 팡팡 터집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더워서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7월 초인데 왜 이렇게 더울 수가. 그래서 장마도 제가 끝나고. 오늘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입고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덮을까요? 예. 덮으셔도 돼요. 지금 덮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덮으셔도 돼요, 진짜로. 저 자꾸 벗길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예. 여기까지만 하나만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상우 의원님 보니까 네. 정말 시원해 보이네요. 네. 우리 더울수록 네. 더 많이 웃어 주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작은 일에도 짜증 나거든요. 예. 습도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짜증나면 안 돼요. 짜증날 때 시원한 네. 수박 주스 한잔 드시면서 예. 짜증 내기보다는 수박 더 많이 주스. 웃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마시고 싶네요. 어디 혹시 사오신 거 아니에요, 수박 주스? 저 죄송 사올게요. 저 근데 궁금한 거 우리 산삼시대 먹을 거 주시던가요? 산삼시. 우리 그때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사장님께서 방송을 안 보시는구나. 이거 좀 전해주세요, 우리. 사장님께서 방송을 안 보시나 봐요. 아니 드시고 싶다고. 이걸 많이 먹어봐야지. 드시고 부정으로 싶다고. 효과가 예. 좋더라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게 보니까 먹어보니 맛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장님 우리 그러게요. 오마이뉴스 방송을 꼭 보시고 실시간으로 챙겨봐 실시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시고 좀 김상우 의원님 꼭 드시고 싶다 하니까. 저 산삼시대만 먹어도 힘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먹어보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TV 계속 요즘 하고 계세요? 네, 김상욱 TV 예. 구독자가 이제 49,60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TV에서 도와주신 지난주에 한 번 덕분이에요. 또 광고를 했었고. 네, 그 덕분에 할 때마다 확 조금씩 늘었어요. 네. 다 이거 오마이TV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마 김상욱 TV 구독하신 분들은 김상욱 TV가 있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네. 구독하실 것 같아요. TV를 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걸 할 마음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윤석열 탄핵시켜야 한다. 거기에 그리고 집중해서 대통령 당선시켜야 한다. 여기 네. 집중하다 보니까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하지만 만들어서. 출발은 늦었지만 네. 재밌게 알차게 오마이TV와 함께 오마이TV의 막내 동생 격인 김상욱 TV를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예, 49,800. 말씀하는 동안 200명이 올랐어요. 그래요? 역시 오마이TV의 예. 이 힘이 엄청나요. 자, 오늘 그 방송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네. 5만 명까지 가죠. 5만 명. 5만 명 되면 제가 네. 수박 주스 쏠게요. 진짜요? 다 쏠게요. 수박 주스. 수박 주스. 더블로. 자, 여러분 저도 한번 수박 주스를 위해서 5만 명 채워 주십시오. 올여름 수박 주스 한번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 안 하시면 구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보니까 네. 광주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어제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광주 남구 명예 구민이 됐는데 네.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광주가 스며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광주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월 3일 이후에 가슴으로 많이 스며들고 예. 알게 된, 특히나 어제 점심 같은 경우도 5월 이제 유족 어머니 회가 있습니다. 같이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네. 감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 5월에 네. 도청으로 달려가던 그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그 전에는 사실은 잘 몰랐죠. 근데 네. 12월 3일 일을 겪고 나면서 네.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네. 더 이렇게 간절해지고 그래서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5.18 민주묘지 가면 거기에 계신 영령들을 보면 형들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잘해라. 예. 우리가 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을 지키고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라. 제가 12월 3일 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죽을 마음으로 갔다고. 네. 그러면서 주변에 주변 정리하면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도청으로 80년 5월에 도청으로 뛰어들었던 광주 시민들도 본인들이 잘못될 걸 알면서도 네. 그리고 주변에 마지막 인사하면서 뛰어갔잖아요. 뛰어가면서 내가 잘못될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하는 데까지는 저항을 해야 한다 하고 뛰어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 마음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음. 이제 5월 어머니 회랑 네.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함께하는 사이가 됐고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광주 남구의 이제 명예 구민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뜻깊은. 제가 울산의 국회의원이고 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동시에 광주 정신을 지켜가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내야겠다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일정 어제 소화를 하셨고. 네.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머니들 광주에서 뵙고 많이 웃어드렸어요. 울산에서, 더 많이 손잡아드리고 더 많이 웃어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좋으셨을까 이렇게 또 김상호 의원님이 그 어머님들께서도 예. 마치 예전에 봤던 아들 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 손잡아 주셔서 참 더 잘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5.18 민주화 묘지 가는 거를 갈 때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큰 힘도 받고 힘도 되돌아보는 받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김상호 갈 때마다 의원의 갑니다. 정치적인 그런 고향 자양분으로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많은 형들이 지켜보고 네. 있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뒤에 저희 시간 나면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네네. 하고 그래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는 잠깐 이제 몸을 담았던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워낙 지금 핫해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언더찐윤 말씀하셨잖아요. 언더찐윤. 그게 일주일 사이에 되게 많이 회자되면서 언더찐윤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예,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일주일이 걸리네요. 네, 일주일 전에 한 일주일 됐나 보름 맞아요, 됐나? 맞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똘똘 뭉쳐 있고 지역구 행사 열심히 다니고 20-30명 되는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강원에 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김상욱 의원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맞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또 방송 네. 보니까 어. 지금 그 패널 활동 많이 하는 국민의힘 현역 예, 예. 계신 분들도 그 얘기를 계속 맞아요.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더찐윤이 맞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많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왜요? 왜 또? 그럼 그쪽 계신 분들은 아프잖아. 너 왜 아. 자꾸 그래? 입 다물어. 너 너무 아파. 너무 맞는 말이야. 당에서 그런가? 나갔으면 가만히 있지. 왜 자꾸 해? 입 다물어 하면서 공격을 받고 다시 공격을 또 거칠게 받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반격을 하셔야죠. 반격까지야 뭐. 저는 국민의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네.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힘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정당으로 예. 국민을 위하고 받드는 건강한 보수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드리는 말인 거지. 중심. 그래요. 네, 제가 민주당이지만 네. 국민의힘도 잘 되면 민주당도 더 잘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잘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네요. 하는 말이니까 예. 너무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예, 우시는 거 아니죠? 우는 건 아닌데 땀이 지금 뛰어왔어. 스튜디오가 좀 덥습니다. 덥기도 하고. 근데 예. 이 안철수 의원 안철수 얘기하려고 의원 하신 거죠? 어제 이제 깜놀했어요. 저는 혁신이 구성됐던 속보 떠서 이제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 혁신 연장 안 해. 안 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다고요? 혁신위원장 한 다음에 예. 뭐 할 건데 하니까 백서 내겠다 했잖아요. 예. 백서 내면은 전당대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혁신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지가 없죠. 8월까지 하는. 첫 번째 혁신이. 의지가 없고 두 의지가 번째 없었다.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뭘 하려면 네. 당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인데 뭘 해요. 세 번째 네. 권한이 없죠. 권한. 혁신위가 그럼 비대위도 비정상 체제인데 비대위가 모든 의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 임명까지도 혁신위원장이 못하고 비대위에서 함부로 맞아요. 했잖아요. 비대위에서 했어요. 그러면 의지 없지, 능력 없지, 권한 없지. 없죠. 뭘로 해요? 근데 여기서 네.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어요. 이러면 안철수 의원 또 저 미워하시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참고로 안철수 의원께서 훌륭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분이셨다고. 지금은 조금 헷갈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걸 요구했죠. 네.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청산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 청산해야 된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쌍권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누가? 자, 제가 왜? 언더찐윤 왜요? 얘기를 왜요? 했잖아요. 언더찐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쌍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잡초로 치면 위에 나와 있는 풀일 뿐인 거지. 뿌리를 못 뽑아내면 풀만 자른다고 뭐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안철수 의원이 모르겠어요. 알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비겁한 야합을 시도했다고 생각해요. 비겁한 야합을 시도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쌍권을 네. 희생양으로 해서 나머지는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그 중심에 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 주류에서 네.
안철수 의원의 말을 믿기보다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기능해 왔던 도구로서 쌍권을 지켜주고 쌍권을 품어안고 가는 것이 더 신뢰도 있고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 그러다 보니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제 궁지 몰리니까 당대표 나가겠다고 이제 질러버리는 거죠. 이제 당 대표 되면은 인적쇄신부터 한다. 또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 되면 내가 메스가 아닌 칼을 들겠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일단 당 대표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가능성 없는 얘기죠. 아니,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시원시원하게. 제가 혹시 저의 말 때문에 속상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당 대표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해봤죠. 지금 땀 좀 닦으세요. 우리 제가 땀 좀 닦으시고 자 안철수 의원한테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언행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늘 뭐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인적쇄신 요구를 하니까 그 분란만 초래한다, 난감해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안철수 의원이 또 얘기를 하던데.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마찬가지로 당내 주류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인들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당내 주류의 눈치와 상황. 송원석도 도구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이번에 원내대표 되기 전에 기자님 좀 많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생소한 느낌이 좀 있죠. 충성하는 의원이 누구 있으세요? 이름 한 사람만 떠올리는 사람 있다면? 봐요, 다 이래요. 글쎄요. 야, 근데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떻게 원내대표가 됐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내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고 충성파도 있고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죠. 정상적인 정당의 구조라면.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누구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충성하는 의원님 누구야? 하면은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분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힘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송원석이라는 그 인물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그냥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깊게 뿌리 잡고 있는 이른바 그 세력들 언더 찐윤 그 세력들이 밑에서 다 이제 조종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근데 저는 뭐 이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문화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을 해야죠. 나라는 일을 봐야 돼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을 하고 국민께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내고 법안을 내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야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고 자, 이게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보다는 내가 내 지역구의 왕으로서 기능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그게 기득권. 그 기득권에 위에 올라가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향유하겠다 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국회의원 본연의 일에 관심이 없죠.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고 지역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여러 가지 기득권과 이권에 개입하는 게 더 관심이 많겠죠. 그러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법안 만들고 국회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잘 안 계시죠. 다 지역구에 내려가서 손잡고 다니고 행사만 다녀요. 그러다가 지역에 뭐 예산 따야 될 거 있으면 압력 넣어가지고 예산만 따오고 법안 낼 일이 있으면 연구해서 법안 안 내요. 자, 이제 각 부서 국장들 불러서 법안 갖고 와. 갖고 오면 도장만 쿵 찍어내고 내용은 모르겠고 또 보좌관들 글 적어주면 그대로 읽고 말고 상임위 같은 데 가더라도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비서관들 적어주면 그대로 읽고 그냥 가요. 분위기. 이런 나라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지역의 스킨십 강하게 유지하고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당권만 지키고 그 다음에 상대방 혐오를 일으켜서 진영 정치만 강화해 놓아서 선거에서 또 진영으로 또 표만 얻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재선, 3선, 4선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뭉치는 문화가 돼버리면 이분들한테 국민이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망가진 이유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안 내고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려는 이런 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개선되어야지 정말 국민을 받드는 정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 밖에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고 이게 뿌리인데 뿌리가 그 문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나쁜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주류고 다수가 되다 보니까 또 이들 간의 단결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짐을 넘어 국민의 적까지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 적까지 됐다. 12월 3일 이후는 국민의 적이었죠. 국민의 총뿌리를 겨눴잖아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했고 네. 국민을 억압하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특검을 통해서 지금 하나 드러나는 예. 것이 그런 거죠. 지금 북한에 무인기 보내서 북한이 도발하려고 한다니까는 윤석열이 좋아했다잖아요. 피를 보고 싶었다 했잖아요. 전쟁을 그 국민의 적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지금 삼부건설 사건 대국민 사기극이잖아요.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 사건 뭐 이런 것들 보면 또 뭐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범죄 단체 같아요. 범죄 단체 같다. 마치 누구를 수괴로 하여 네. 행동 대장에 있고 하는 무슨 범죄 단체처럼 이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에게 힘이 되겠어요? 짐을 넘어 적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됐지만은 지금 보니까 정점식 의원이 사무총장, 김정재 의원이 정책의장, 이미자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 뭐 이렇게 일단 하다 그분들끼리 보니까 서로 되게 친해요. 잘했네. 되게 잘했네. 친해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스킨십이 좋고 되게 친하세요. 예. 되게 친하세요. 친한 친한 분들이 분들이구나. 전에는 친한 분들이 예. 이렇게 안 올라오셨는데 아, 이제는, 이제는? 선수가 없나 봐. 이제 직접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세요. 조금씩 이제. 아, 주변에서. 우리가 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답답하신가 봐요. 이제 보고 있기가. 그래서 네. 조금씩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냥 그야말로 민낯을 보여준 상황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다. 원래는 이런 안 상황. 올라오시는 분들인데 올라오기 시작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도 인적쇄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뭐 친한 게 이른바 친한 게 오늘 박정호 의원도 안철수가 이제 보여준 당이 곪아 있다는 거 안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적쇄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당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적쇄신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본인들이 주류인데 네. 그 인적쇄신을 하려면 원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혁신적으로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그런 혁신파가 당 대표가 되기도 힘들고 당 대표가 된다 한들 네. 원내에서 세력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혁신의 힘과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원내에서는 자기가 자기 목을 쳐야 하는 없다. 일을 할 리가 없겠죠.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해왔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삼겸까지 네. 옹호했던 분들인데 아하. 지금 와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대선 결과였습니다. 대선 결과 대선 41% 결과에서 김문수. 소위 말하는 예. 이 주류 세력들의 할거지에서 본인들이 다 김문수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을 했어요. 내지였고 단단해. 그렇네요. 이분들은 오히려 그걸 확인하는 그런 선거였다. 도리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야 대구 잘하고 있고 경북 잘하고 있고 울산 잘하고 있고 부산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이야? 수도권에서 못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못 하고 있잖아. 네. 우린 잘하고 있어. 아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뀌라고 하지 마.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런 논리로 그런 주장을 그런 우리는 대변을 잘하고 얘기하고 있어. 있다. 서울 수도권이 문제인 네. 거지. 서울 수도권이 문제죠. 서울 수도권이 문제인 거지. TK, PK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봐 압도적으로 당을 지키고 있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표를 얻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정상이야. 우리가 정상이야. 너희가 비정상이야. 근데 서울 수도권을 달래야 되니 그래 네. 혁신한다는 말은 할게. 근데 뭘 혁신한단 말이야? 너희가 혁신해 서울 수도권 이러고 서울 나오는 거죠. 수도권이 혁신해. 그러니까 이게 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누가 오려고 할까요? 이건 구인이 될까 싶기도 하고. 결국 의미가 없죠. 의미가 그러니까 없다. 혁신이라는 게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잘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류나 고우나 1,400만 표를 얻은 당이잖아요. 대선에서 예. 엄청난 큰 정당이에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해줘야 나라가 건강해져요. 그러려면 당이 왜 저 모양이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고쳐야 되죠.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외면하는 모르는 거죠. 척하는 건지. 외면하는 외면한다. 거죠. 외면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게 제일 나쁜데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잘못이 없어. 네. 서울 경기가 문제야 이렇게.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하도 간판을 바꿔서 이제 국민들이 간판 바꿔도 안 믿어준다.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뭐 이게 국민의힘 막 이렇게 좀 오는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그 생각도 들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가, 네.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당대회 가야겠죠. 근데 8월 전당대회 한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얼마 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다 휴가 가고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민들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혁신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네.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어. 대한민국 우리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정당이 제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참 그 그럴 것 같지 대목이 않다. 아쉬워요. 지난 대선 때 예. 만약에 TK, PK 이쪽에서 김문수 후보가 네. 득표를 많이 못했다면 아하. 그랬다면 오히려. 이분들도 야 진짜 큰일 났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네요. 국민의 이제 미래를 보면은 그때 그게 독이 된 상황이 독이 된 됐고. 거죠. 이제 이분들은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야 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잖아 봐. 그래요. 지금 답이 이제 안 나온 상황인데 새 혁신위원장이 된 누가 거예요. 올지 하여튼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선수가 누가? 선수가 다 없어져서 누가 김재섭 있을까? 의원 정도? 김재섭 의원. 근데 김재섭 의원 세울려 할까요 주류에서? 음. 또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 또 인적 쇄신하자 하면 또 잘못 세웠다 할 건데. 그러니까 김용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냥 지금 날아간 남들이 볼 때는 상황이고. 혁신의 이미지인데 하지만 혁신을 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혁신의 이미지인데 혁신을 하지 않을 사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 아이고 이거 무슨 이미지는 혁신인데 어. 혁신 안 해 와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안철수는 힘이 없어 못할 거야 했는데 또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못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각서라도 받아야 될 판인데 상당히 어려운. 재밌네. 진짜 그래서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 근데 이제 김상호 의원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비슷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이런 얘기했네요. 언더준이 향해서 스스로 저치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경태 선배님 되게 용감해요 보면. 전 조경태 선배님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응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경태.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독이 될까 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상대 후보가 막 이거 딱 잘라가지고 이거 지금- 봐라 이거 뭐야. 근데 저는 정말 국민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독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몰라서 몰라. 일단은 근데 참 조은태 선배님이 바른 말을 하고 계시고 용기 있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분출이 돼야 되는데 안 네.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현실이고 아까 국민들하고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정당이 되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 후원 계좌는 공개해. 그러니까 그거 뭐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수용 의원님께서 후원금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 후원 계좌는 공개하고 25만 원 줄 필요가 없다. 이거 너무 충격적 발언 아닙니까? 근데- 부산 시민 25만 원 필요 없다? 근데 부산에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박탈감을 느끼고 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도 또 국민의힘인데 미워도 국민의힘인데 하실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박수영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25만 원 우리 필요 없다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25만 원보다 산업은행 이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작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하든지. 그리고 산업은행은 본시 부산을 가기가 힘들어요.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산업은행이 금융은요. 네. 금융기관끼리 모여 있어야 일을 하고요. 산업은행의 주 기능이 뭔가요? IB 기능이랑 이제 기업 금융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울에 있어도 그러니까 금융기관끼리 모여 있어야 이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은 혼자 뚝 떨어져 버리면 기능을 못 해요. 결국 그러면 다 출퇴근해 버리거든요. 일이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케이스하고 왔다 해수부는 갔다 다르죠. 해수부는 해수부가 가면 자 부산을 지금 부산의 경제를 지탱해온 제일 큰 산업이 해운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부산을 열어갈 제일 큰 산업도 해운 산업이에요. 해운 산업. 북부강로 열리고요. 그럼요. 해운 물류 이쪽입니다. 부산이 전 중요하게 떠오르는 그런 시점. 근데 해수부가 부산에 없다는 게 이상해요. 그죠? 해수부는 부산 가도 되죠. 해수부 그렇네요. 부산 간다고 해서 예. 뭐
해수부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죠. 더 일하기 좋죠. 그렇죠. 거기 예. 해운 그럼 해수부 가면 해운 업체들 예. 다 따라갈 것이고 아. 해운 물류 따라갈 것이고 물류 따라갈 해운 거고. 물류 따라가면 육상 물류, 철도 물류 다 따라갈 네, 것이고 네. 인보이스 하는 뭐 무역 회사들도 따라갈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죠. 부산 경제가 살아나겠네요. 부산이 살아날 저는 그 네. 생각에 부울경이 살아나려면 물류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예. 저 지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갔는데 예, 예. 상해 총영사한테 물었어요. 어. 한국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들 있냐고 그러니까 이때 어. 어떤 기업들 진출하냐 하니까 양말 회사 이런 회사들이 어, 오려고 예, 하는데 예. 왜 그런 회사들이 오냐 하니까 이제 인건비가 필요 없대요. 다 자동화돼서 음. 중요한 건 물류 관세. 그럼 이런 회사들은 서울 경기로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부산으로 부산으로 가고 가서 싶죠. 거기서 이제 물류 때문에. 자, 그렇죠. 그러면 부울경이 앞으로 제조업 기반 경쟁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물류인 거예요. 물류와 관세만 잘 해놓으면 나갔던 제조업 다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 물류 해수부는 그런 일들을 해상 물류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좀 크게 보면. 근데 저 말이 멀리 예, 나갔는데 예. 일단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지금 못 가. 왜 근데 이제 이걸 왜 목리를 부리는 윤석열 때 안 된 이유가 있는 거 그럼 아닙니까? 일단 해수부부터 받고 얘기하든지. 그리고 또 산업은행 안 오니까 해수부도 오지 마. 이거는 이상한 얘기고. 해수부 받고 그럼 울산 주세요. 울산 주세요. 울산으로. 우리 필요해요 해수부. 아니 뭐 이게 그냥 산업은행 뭐 해수부 떠나서 25만 원은 근데 거기다 왜 그걸 붙입니까? 저는 이거 울산 안 돼요. 25만 원도 필요해요. 우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우린 다 필요해. 야, 이제 박수영에는 이 발언이 근데 일파만파. 박수영 의원님이 예. 되게 엘리트예요. 그래요. 그 보면 예. 그 이력 보시면 어. 되게 엘리트예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완전 엘리트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엘리트께서 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엘리트가 엘리트주의에 빠지면 이상해질 수 있다. 전혀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거나 호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엘리트 마인드다. 엘리트라고 생각할수록 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하시는 말씀에 귀 열고 들어야 한다. 네. 국민들의 깔끔하게. 목소리가 천심이죠. 그럼요.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 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내 정치인이 작은 돼야 머리로 되고.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알아봐야 얼마 알겠어요. 외국 다 왜곡돼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태산인데 내가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 목소리 듣는 게 중요한데 네. 결국 국민의힘이 변하기 위해서는 정말 바뀐다는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언더 찐윤의 정당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네. 당원들의 목소리가 돼야 되고 음. 당원의 목소리가 당론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하. 소수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론을 정하고 그 네. 당론을 당원에게 강제화시키고 음흠. 안 되면 목 부려버리는 건 네. 정당이 아니죠. 아하. 이익단체지. 자,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국민의힘의 중심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됐으면 아하. 잘 됐으면 해서 하는 잘 됐으면. 말이에요. 잘 됐으면. 잘 됐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래야지 반응을 좀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반응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또 눈에 띄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남경필 네. 전 의원 네.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무슨 말씀? 국민의힘 네. 바깥에서 보니까 문을 닫을 에너지도 없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런 과학역한 표현을 그러니까는 남경필 전 다른 지사께서. 분들은 과학역한 표현해도 뭘 안 하는데 네. 저는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죽일 놈이 되고 그만큼 관심이 또 많다는 거건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계 은퇴를 권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또 일단은 남 전 지사는 함구를 했다고 하네요. 저도 함구할래요. 에이, 다 이제 드러났어요. 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나는. 저는 말한 적 없어요. 저는 함구할래요. 에이. 저는 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존경합니다. 에이, 근데 잘하실 거예요. 이것도 좀 믿습니다. 궁금해요. 네. 이른바 이제 남경필 전 지사 얘기하면 남원정 얘기하잖아요. 네. 남경필. 근데 원희룡, 원은 왜 정병국. 그렇게 됐지?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왜 지금 원은 그렇게 네. 과거에 하여튼 남원정이 예,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은 왜 소장파가 없습니까? 남원정 옛날 한나라당 소장파로 유명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럽긴 한데 네. 공천을 누가 줘요? 공천을 누가 주냐? 공천을 누가 주는지 찐윤, 결국에는 찐윤. 공천이 잘 돼야 괜찮은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가 젓가락으로 제 눈 찌르는 일이긴 해요. 그러긴 한데 공천을 누가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했느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소위 말하는 소장파가 능력 있고 될 만한 의원들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 보면 초선들이 더 강경이에요. 음. 초선들이 최강경이고 네. 그리고 실세는 보통 재선들이에요. 아하. 3선 이상들은 어떻게든 여기 간택당하려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보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자 네. 이게 어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이 보통 소장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정치 제대로 해보겠다, 옳게 해보겠다고 그럼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초선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 옳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계엄을 제일 앞서서 옹호하고 탄핵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탄핵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하.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양심의 소리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초선이 많아요. 이거는 공정관리위원회가 음. 제대로 기능 못한 것이 아닌가. 또 저는 어떻게 됐지?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예 뭔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사실은 좀 소장파도 그런 없다. 건 있어요. TK, PK 쪽에서는 지역에서 명망 있고 지역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으로 다 흡수가 돼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으로 이렇게 TK, PK에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참 괜찮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원내로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원내로 진입을 못하면서 도리어 좀 이렇게 좀 기존의 주류에 부합하고 주류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그런 행동대원들 네. 같은 분들이 공천받아서 주로 들어오다 아하. 보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약간 행동대원처럼 초강경 입장들을 오히려 취하고 초선이 예. 지금 보면 언더진윤 초강경. 누구 보면 지금 보면 발언 나오는 거 보면 아유 쎄. 이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 해도 돼요. 아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 발언이 되게 초선들인데 되게 발언이 세요. 오히려 강경파 모습을. 자,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선 어쨌든 총선 물갈이가 또 필요하다는 건데 총선이 지금 멀잖아요. 그 현 3년 시점에서는 그래서 국민님이 개혁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개혁은 요원하다. 남경필 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음.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문 닫을 힘도 없는. 혁신을 문 닫을 힘이 없는데 혁신을 어떻게 해요? 분당할 힘도 없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에 안타까운 면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근데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네. 또 우리 국민들도 이걸 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뭐냐? 음. 정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 결과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음.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네. 자기 자리 욕심, 자기 기득권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 음.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것이고요. 네. 달리 말하면 다른 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네.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반면교사. 저는 교과서의 내용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정당의 전제 목적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정당의 존재 목적? 뭐 정권 획득이라고 정권 배웠잖아요. 획득. 저는 네. 그거 되게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예. 정당의 존재 목적이 왜 정권 획득이에요? 정당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받들고 국가를 지키는 데 있는 거죠. 그거를 교과서에 다시 정당이 써야겠네.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예. 국민을 받들고 국가를 지키는 게 정당의 목적인 거지. 어떻게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일 수 있습니까? 그럼 네. 정치의 목적이 자기 자리 그렇네요. 위탐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정치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 이 생각을 놔버리면 지금의 국민의 모습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반면교사 삼는 게 또 필요하다. 항상 그래서 제가 뭐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왜 하는가? 질문을 네. 정치하는 사람 스스로 해야 되고 국민들도 정치인들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아.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예. 하다투성이죠. 신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하다투성이에요. 근데 정치하는 동안만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 국민의힘이 이것만 새기면 네. 바뀌어요. 지금 계신 의원님들께서 네. 이 마음으로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왜 못 내죠? 그게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할 수 있을 것 부당 얘기 같고. 좀 해요. 네. 이러다 또 갈라. 자, 아까 김상욱 TV 구독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독을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명 넘었는지 봐야 돼. 네, 아직 안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 4.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수박 주스가 달려 있습니다. 수박 주스가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100명 남았어. 5만 될 것 같아요, 왠지. 저 5만 수박 되면 주스. 수박 주스 쏠게요. 예, 아. 진짜. 제발 수박 주스 제발. 땀물로 2잔씩. 2잔씩. 자, 이거만 보고 싶어요, 계속. 안 됩니다. 우리 일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일해야 돼요. 자, 이제 자, 우리 당 이야기도 좀 많이 물어봐 주세요. 특검 얘기를 좀 해요. 특검 특검 얘기 좀 해야 될 것 특검 같은데. 초미의 관심사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 일단은 내일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거 좀 따져 묻기 전에 조은석 특검팀에서 이 구속영장 유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출 경로를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 특정하고 수사할 것을 뭐 시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처벌과 변역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경고까지 했는데. 근데 조은석 특검이 네. 뭐 조금 비겁하긴 하지만 네. 되게 잘한다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 특검 수사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예. 증거인멸 또는 진술 왜곡을 계속 시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경호 차장 있잖아요. 네네. 경호 차장. 김성욱. 하여튼 뭐 사람 이름 얘기 안 할래요. 아 예. 어. 김성훈. 예. 경호 차장님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술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강희구. 계속해서 막 이렇게 증거인멸을 예. 시도하고 진술 왜곡을 시도하잖아요. 여러 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변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변호인들이 되게 들어가서. 위험한 변호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변호인들한테 경고한 거죠. 야, 너희 잡을 수 있어. 음. 너희가 불법하면 우리 잡을 거야. 자, 그 그러면 사인을 계속 주는군요. 변호인들 입장에서 위축되잖아요. 아하. 자, 우리 큰일 나겠다 이렇게.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왜곡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한다. 일단 그 생각을 좀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왜 유포했을까요? 변호인들이. 난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게 도움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끄럽지 내용 않나? 자체가. 그것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서 왜 그렇게 했나? 참 실수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자 이제 아니 뭐 너희 조심해라고 관련자들 진술할 때 조심해라고 하는 경고일 수도 있고, 또는 윤석열을 아직도 강성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뭉쳐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하게 정치적 핍박을 당하고 있다. 억울하게 뭉쳐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전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다 좀 비현실적인 얘기고. 지금 우리 1월달에 되게 이상한 사태를 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해 네. 있는 것 같아요. 참 진짜 이 윤석열의 뭐 사실은 정신세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그거를 변호인 쪽에서 공개를 했다. 저는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딴 것보다 네. 북한에 무인기 보내서 북한이 전쟁하려고 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했다, 더 보내라 했다. 다른 취지의 얘기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증언이 나왔어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은 네. 무슨 그때 체포하러 가려고 할 때 경호처에 총기 사용과 관련된 네. 그 경호처 본부장들이 깜짝 놀랄 수위의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사람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겨요? 그렇네요. 사람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5만 명 넘었나요? 넘었습니다. 아니 설마 넘었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수박 주스 제가 수박 쏠게요. 주스. 우와! 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야, 오마이 TV의 자매 방송인 김상홍 TV가 5만 네. 명을 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오마이 TV의 네, 오마이 TV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박 주스를 네.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와 세상에. 네, 야, 이렇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피그랜유님, 오 축하 수박 주스 하시고, 깜장고양이님 수박 주스 시원하게 드세요. 그다음에 아임 희숙님은 슈퍼챗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슈퍼챗까지. 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축하드립니다. 김 저도 님도. 이제 5만 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5만 명
자, 5만 넘어서 10만, 뭐 20만, 30만까지 쭉 갈 겁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방송에도 좀 진행을 더 해야 되니까. 우리 이래야 돼요. 네, 이래야 되는데 내일 오후에 이 영장 심사가 있게 되는데 중앙지법에 남세진 판사가 신문한다고 그러고 윤석열 직접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일 출석하게 되면 네. 이걸 내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럼 10일 날 맞나요? 다음 10일 날 새벽에 결정이 되겠죠. 그죠. 아마. 그러면 그날 공판 있는 걸로 알고 공판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그 뭐 집에서 갈지 구주소에 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영장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법원에 하도 되어가지고 좀 겁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증거인멸 시도가 너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시도. 그 범죄 우리가 영장 발부할 때 그걸 봐요. 범죄가 중요한 범죄인가? 중대성. 또 그다음에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되었는가? 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우려가 없는가? 자, 음. 뭐 도망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네. 불안하긴 한데 이분은 도저히 뭐 정신세계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설마 뭐 도망은 설마. 그거는 좀 일단 몸이 무거우세요. 아, 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그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돼. 근데 증거인멸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구속영장에 의추된 걸 보면 사실상 관절을 취해법권으로 만든, 그러니까 경호관들을 사병 부리듯이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총 차고 나가라, 뭐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그걸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망가뜨릴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예요. 네. 그거를 아주 고의적으로 기획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 방법이 잔인했죠.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12월 3일 밤에도 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냐라는 걸 안타까워할 정도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시더라고요. 자, 예. 위험해요. 이렇게 만약에 그날 경호 체포 들어갈 때도 유혈 사태 나면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말 근데 이거를 반성은 안 하고 여기저기 자기한테 뭐라 했다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네. 증거 인멸하고 진술 왜곡하고 예. 진짜 모든 저는 좀 너무 참담해요. 너무 참담하고 네. 특히 저는 국민의힘에 있었었기 때문에 더 참담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버렸나?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저래 반성도 안 하나? 이건 너무 잔인한 범죄예요. 아하. 그것도 검사하셨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상에 빠져들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지금 발부돼야 하고 됩니다. 계시는데 발부돼야 되고 발부돼야 돼. 이거는 발부돼야 국가의 된다. 기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의 기강, 국가의 본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하. 반드시 발부를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헌법 살아있다. 질서가 살아있다. 그리고 국민들께 위해를 가하는 것은 네.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세워야 합니다. 그걸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등등 해가지고 다시 불러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덕수 전 총리에도 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그러니까 청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가능성이 저는 좀 거기도 있다고 봐요. 국무총리였잖아요. 계엄 때. 계엄 때 국무총리였고 국무총리였고. 결정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우려.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파쇄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죠. 그 자체가 계엄 포고문에 대해서 예. 인위적인 작업을 가려고 하고 본인이 음.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뭔가 왜곡을 하려고 했고 이거 자체가 다 증거인멸이죠. 아하. 내란죄인데요. 진짜 이건 한덕수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도 사실은 지금 아니 현금 다발이 있다는 게 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것도 이 명품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던 게 가방이 몇 개라고 하던가? 8개, 사실 9개? 솔직히는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라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럴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그래요. 씁쓸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돈을 그런 현금을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만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 돈을 받는 사람 이건 추정이고 추정. 그냥 혼자 생각 생각. 사실에 대한 얘기가 김상욱의 아니라 생각. 예. 예를 들어 돈을 네. 이제 기자님한테 누군가 10억을 줬어요. 한 군데 네. 보관하실 거예요? 아니요. 현금을요? 아니요.
한 그렇지 군데.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일반인도 한 군데 보관 안 해요. 우선 10억 주시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어디다가 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상상 10억 있다.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여기저기 그 나누고. 상식적이죠. 예. 그러면 이 무더기는 일부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빙산의 일각식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못 봤지만 집에 고이 그렇게 쌓아둘 리가 또 없을 수 있을 뭐 것이다. 집 말고도 여러 군데 그죠? 계약이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네. 또 그런 뭐- 상상도 해볼 수 있네. 또 뭐 많죠. 또 은행에 네. 대여금고 이런 데는 아, 그죠? 그렇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네. 왜 이게 그렇게 놀랍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슬퍼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인데 저는 그렇게 그럴 저는 수 듣고 있지. 별로 안 놀랐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나라가 제가 그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세요. 돈 벌고 싶으면 정치하지 말고 사업하세요. 사업. 그럼 정당한 돈이잖아. 그렇네. 또 내가 사업에서 버는 돈, 돈 번 가지고 누가 뭐라 해요? 세금 다 내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해야지. 돈 벌고 싶은데 왜 정치를 해요? 그렇네요.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셔야지. 네. 그래서 이상민, 뭐 한덕수 등등에서 지금 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가 연루된 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국민의힘 관련돼서도 눈여겨볼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의혹 도축이 시작하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많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내란 게이트 또 이제 본격적으로 부패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겠지요. 예. 그게 이상민 장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네. 돈다발 말이 나왔어요. 뭐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했을까요? 혼자 있을까? 혼자 그 분위기잖아요. 그것도 음. 분위기잖아요. 네. 혼자 했을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라면 네. 또 제가 놀랍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그냥 막연한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예. 국민의힘이 상당히 힘들겠구나 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힘들 또 거다. 저는 또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요. 네. 뭐냐면 말씀 계속 드렸지만 야당이 야당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민주당이 여당 기능, 야당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되고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다 수행해야 되고 네. 정책 제안, 반대, 대안 제시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에 네.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청렴해야 아하.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무한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임성근 부인이 김건희 측근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보도가 좀 어제도 나왔던데 네네. 이거 보시고는 어떤 좀 추측을 좀 하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보던 그림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 아하. 그렇지 않았습니까? 임성근을 왜 이렇게 VIP 경로설까지 나올 정도로 구하려고 했는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아하. 그 윤석열 뒤에는 김건희가 그러니까 있었고.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엄니 문책하라 하는 것이 그럼요. 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단장 아닌가? 사단장. 그지? 수많은 사단장 중에 한 명인데. 그거 하나 지키려고 모든 걸 건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음.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에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치 나는- 찾아봐도 없었어요. 난 되게 이상했어요. 뭐지?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예. 에이 설마 음흠. 설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다 아. 상식적으로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현실적이죠. 근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부인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나오니까 이제 퍼즐이 맞아지는 거죠. 맞춰진다. 아 부탁을 했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부탁을 아. 했고 그럼 이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그래서 그럼 경로하고 근데 그게 이게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시작된.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예. 설마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 나라인데 그리고 이분이 검찰총장까지 한 분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에이 믿었지 아니야 하고 제가 슬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설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지금 사실로 있고 퍼즐이 드러나고 있는 맞아지고 거. 있으니까 야. 정말 네. 우리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음. 막연한 신뢰가 있었죠.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있었습니다. 네.
뭐 잘났으니 그 자리에 있겠지. 음. 또 제도가 그래도 우리가 좀 못 믿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신뢰를 망가뜨려 버린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거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큰 손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거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많은 손실을 사회에 끼쳤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그리고 네. 뭐 관련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금 정말 분수령 분기점에 대한민국 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 네. 드리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요 늘 정치적 야합으로 그냥 넘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사실은 파다가 그냥 돕고 넘어간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의심쩍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금강인지 뭔지 모르겠다. 뭐 뭐 자원 개발 개발한다.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죠. 그것도 지금 우크라이나랑 판이 비슷해요 구조가. 근데 그걸로 뭐 그렇게 큰 처벌이 있었나요? 맞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대강 유역 뭐 개발한다고 네, 해 4대강. 뭐 우하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갔잖아요. 뭐 근데 그런 역사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예. 결국 이번에 괴물을 만들어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정말 단절할 건 단절하고 심판할 건 심판할 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거는 두루뭉실. 상대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국가의 기강, 국가의 네. 본체를 지키는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 국가의 본체 기강을 지켜야죠. 국가의 본체 기강을 지켜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우 의원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참 시원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안 편해. 안 편해요. 좀 이게 근데 시청자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시원하셨습니다. 저희 말로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 있다면 깊이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네.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좀 더 진중하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할 말은 해야지. 할 말은 해야지. 네. 자, 김상욱 TV 5만 명 넘은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 방송 5만 100명이 된대요. 또 글쎄. 너무 좋아하신다. 이제 김상욱 우리 의원님. 5만 명 시대에 들어. 5만 명 시대 김상욱 TV 5만 명 시대 들어간 걸 축하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자 김상욱 TV 5만 명을 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